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의 이현주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 에너지 X 12 시리즈의 일환으로 그 비배터리 계열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에 대해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은 이제 저희 랩 자체는 불균일계 촉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랩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 하면 heterogeneous catalyst인데 이거는 그 불균일계라는 말은 반응물 생성물하고 또 이제 촉매하고의 페이즈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촉매는 고체고 보통 이제 표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물 생성물 이런 거는 뭐 액체나 기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요. 화공과에서 실은 굉장히 많이들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특히 이제 그 메탈 입자가 나노 입자로 있는 그러한 그 구조의 촉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요. 지금 이 TM 이미지가 이제 카본 서포트에 한 2, 3나노 정도의 이제 플래티늄 나노 입자가 퍼져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은 뭐 돈 주고 살 수도 있고요. 많이들 연구를 하는 모양이고,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많이 하는 건 이런 이제 플래티늄 나노 입자를 더 작게 해서 플래티늄 원자 하나가 지금 쭉 퍼져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TM 이미지의 스케일 바를 비교를 하면 왼쪽은 20나노, 오른쪽은 2나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은 플래티늄 입자가 굉장히 작게 그래서 쭉 퍼져 있어서 비싼 플래티늄을 조금만 써도 되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촉매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그러한 TM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밑에는 알루미나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는 거고 그 위에 플래티늄이 실은 노란 서클로 있는 게 이제 플래티늄 입자가 대여섯 개 정도 모여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은 원자 수준에서 메탈의 원자 배열 구조를 조절을 해서 그 위에서 어떤 표면 반응이 일어날 때 그 표면 반응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게끔 조절하는 그러한 연구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가 자동차에 도대체 어떻게 사용이 되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산업이 요새 이제 격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알겠지만 이제 뭐 친환경차 하면 실은 뭐 테슬라의 그 전기차 이런 거를 많이 보실 겁니다. 뭐 에너지 X 이 시리즈에서 실은 전기차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실 테지만 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 친환경차 중에서 가장 현실성 높은 그러한 자동차 대안이라고 하면 실은 전기차보다는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전기를 어떻게 만들 건데 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참 쉽지가 않아서 실은 오히려 이제 자동차의 에너지원으로는 원만 생각을 하자면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훨씬 현실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분야에서 실은 도요타 프리우스가 제일 먼저 뭐 내가 대학원생 때도 이미 돌아다녔으니까 이제 한 20년 넘게 된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 차가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뭔가 제네시스 그냥 가솔린이 연비가 그 8km 정도 나오는데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고속도로 달릴 때 보면 24k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맥시멈으로 하면 3배 아니면 적어도 2배의 이제 연비를 자랑을 하는데요. 이런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하면 기름도 훨씬 적게 먹고 기름을 훨씬 적게 먹으니까 나오는 CO2의 양도 적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실은 이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배기가스 정화인데요. 이제 이 배기가스 정화라는 거는 이제 그 엔진을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자체는 실은 기계과에서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제 기계과에서 많이 만드시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공기하고 그 소위 말하는 기름이 들어가서 그게 타서 열을 내고 그래서 그 타고 남은 게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몽땅 다 깨끗하게 타지 않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라던가 particulate matter 해서 PM이라고 그러죠. PM 내지는 미세먼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거 아니면 일산화탄소 아니면 이제 미처 다 타지 못하고 남은 그 기름 방울들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규제가 실은 굉장히 심하게 이제 강화가 되어 왔고요. 아래쪽 그림을 보면 실은 지금 이 1993년에 유로 안에서는 지금 이쪽이 낙스고 이제 이쪽이 PM, 그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 1 같은 경우에 이만큼만 배출을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유로 6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유로 6는 요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은 환경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엔진에서 이만큼 나오던 거를 이만큼만 나오게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엔진 연구를 해서 엔진을 막 개발을 해가지고 요새 이제 굉장히 연비가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솔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실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연비 향상을 막 해서 엔진을 잘 만들다 보니까 실은 엔진 근처의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실은 기름이 타서 그 엔진 주변의 온도는 거의 1000도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0도씨까지 순간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가열된 이 열을 가지고 실은 그 엔진 내에 실린더를 팽창을 시켜서 그 팽창된 에너지 가지고 실은 차를 돌리는 건데, 이게 엔진을 잘 만들다 보니까 이 이제 그 배출되는 열 자체가 굉장히 적어져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그 배기가스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가 작동하는 거기에서 온도가 파란색 정도였다면, 엔진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게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빨간색 정도로. 그런데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이렇게 낮아지는 온도에서는 실은 촉매가 잘 작동을 안 해요. 촉매가 작동을 하려면 온도가 높은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연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촉매가 작동을 안 하고, 촉매를 작동을 시키려고 온도를 높이려다 보니까 기름을 더 떼어줘야 돼서 연비가 낮아지고, 그래서 연비가 높으면서도 촉매가 작동을 잘 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디젤 차를 완전히 다 시장에서 퇴출시켰던 굉장히 유명한 폭스바겐 스캔들이 있었죠. 폭스바겐 스캔들이 일어났던 이유 자체가 이러한 촉매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스바겐에서는 촉매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실은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했다가 이제 디젤 자동차 전체의 시장이 죽어버리는 결과가 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 랩에서는 실은 이런 촉매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 만들었던 이런 이제 플래티늄이 이렇게 원자 단위로 잘 배열이 되어 있는 이런 촉매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저온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실은 이런 그 배기가스를 잘 정화를 시킬 수가 있어서 이와 같은 구조의 촉매를 사용을 하면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낙스라던가 아니면 그 PM 같은 것들을 잘 제거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최근에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고동현 교수님께서 시간을 뭐 짧게 주셔서 이제 그 가솔린 하이브리드 정화 촉매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간단하게 이제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를 파는 곳은 전 세계에 2군데밖에 없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넥소고요. 다른 하나가 그 도요타의 미라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이제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만 나오고 있는데, 실은 이쪽은 기술은 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료 자동차는 지금 나오는 그 전기차에 비해서 조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도 실은 그 전기가 어디서 나오는데, 지금 전기차가 싼 이유는 정부에서 엄청난 실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싼 것처럼 보이고 유지비가 싼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에서 이 그 보조금을 다 없애면 전기차가 실은 절대 싸지 않을 겁니다. 수소차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수소차도 그 수소를 어떻게 만들 건데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현재 정부에서 그 수소 경제를 굉장히 심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실은 관련한 인프라가 굉장히 빠르게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수소 충전소도 굉장히 많이 만들겠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그 퓨얼셀 연료 전지를 이용을 한 뭐 발전도 굉장히 많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실은 수소를 어떻게 만들 건데 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는 메탄을 물하고 반응시켜서 촉매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만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정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 울산이나 그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 단지에서 크래킹 반응에 의해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소를 가져다가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결국에 하이드로카본에서 나오는 수소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친환경적인 수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로 친환경적으로 카본 에미션 없는 수소가 되려면 물 분해를 해야 돼서 이제 그런 쪽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수전의 촉매를 하는데, 이제 이게 수전의 장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이거를 실은 그 커머셜 스케일로 늘리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랩에서 연구하는 스케일은 뭐 이 정도로 만들고 있고, 이 안에서도 실은 이제 촉매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고요. 우리 방에서 그 니켈 기반의 비귀금속 촉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수소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실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앞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넥소하고 유튜브에서 치면 굉장히 여러 개의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 밑에 있는 요 주소로 들어가면 이제 이 넥소에 있는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살짝 알아보기 어려운데, 이게 이제 가운데 실은 넥소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가 있는 거고요. 이쪽에 실은 까만색의 이렇게 그 매연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이 공기를 쭉 빨아들여서 여기에 굉장히 깨끗한 공기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 포인트인데요. 달리는 공기 정화기 해서 이 수소연료 자동차는 바깥에서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듭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썰을 푼 그런 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넣고 이거를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실은 배터리라는 건 실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달릴 수 있을까요를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그 굉장히 오랫동안 차를 안 타다가 다시 키면 전기가 그대로 있지가 않고 방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배터리 그 핸드폰 배터리도 실은 뭐 비슷한 문제가 있죠. 자동차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또 자동차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율주행 기술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경우에 실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사양의 배터리 차면서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차들은 실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실은 이제 배터리 차로만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방식의 실제로 정말 뭐 친환경적인 차로 가자고 하면 수소차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소차가 실은 수소 어떻게 만들 건데 이 문제도 있지만, 수소차 자체를 만들 때의 가장 큰 문제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촉매가 백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백금의 함유량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존에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에서도 배기가스 정화 때문에 귀금속 촉매가 상당량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돌아다니는 그 내연기관 차의 한 10배 정도의 백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백금의 함유량이 지나치게 높아서 수소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차를 다 수소차로 바꾼다고 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백금을 몽땅 다 끄집어내서 써도 그거를 다 대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랩에서는 이 백금의 함유량을 줄이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촉매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그 화학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EES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좋은 저널에 들어간 연구가 되겠는데, 이제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런 구조의 촉매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그 백금하고 아이런의 그 합금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촉매 대비 20분의 1만 사용을 해도 이제 동일한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차도 실은 상당량의 귀금속을 사용을 하고요. 그거 대비 현재 수소연료 전지차가 한 10배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오히려 기존에 돌아다니는 내연기관 차보다도 더 적은 양의 귀금속을 사용을 해서 연료전지차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건 실은 저희가 랩에서 굉장히 소규모로 한 거고요. 이거를 현대차에서 실제로 대규모로 생산을 해낸다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기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재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틀렉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은 15분이 다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랩에서는 촉매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촉매는 실은 오늘 말씀드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산업이 실은 최근 10년, 앞으로 10년 동안 아주 크게 격변기를 겪을 산업이고, 이 분야에서도 우리 화공과의 연구가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화공과에 들어와서 이런 재밌는 연구를 계속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